네, 2014년 한 해도 이제 48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이 세월호 참사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정치권도 뭐 한시름 놓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에서 2014년 우리 사회와 정치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2014년 한 해 정리하기 전에 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 이렇게 물론 이인영 의원도 출마를 했지만 박문이 양강구도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양강구도가 되겠죠. 나머지 박주선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은 아무래도 좀 작은 후보들이니까. 네. 그런데 뭐 다 올드보이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여기는 뭐 친노에 기대고 여기는 호남에 기대고 해서 또 뭐 하는 거야 본인들의 자유지만 저는 어저께 문재인 의원의 대표 출마 선언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아, 그랬죠. 아니,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고 네. 총선은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대표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네. 총선에 출마하는 거하고 안 되는 건 상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엮어지는지를 난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정당의 리더가 네.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 사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 예비후보 13번인가로 다 배수진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문 의원이 정말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지금보다 더 개선된 상태의 결과를 갖고자 한다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강남 3구라든지 네. 아니면 대구 같은 데라든지 부산에서 가서 권권일척에 승부를 거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산에서 당선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 기반 확보를 한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지 않느냐. 네. 오히려 나는 내가 이번에 책임지고 대표가 돼서 총선에서 이번에 지금보다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오지 않으면 나는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러면 나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말이. 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 논리적인지 제 머리로서는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특히 총선을 건너뛰고 대권으로 그러니까 가시겠다. 대권으로 바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 부산 사상구 유권자들이 볼 때는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의 대표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뽑는 거하고 뭐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재 판결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이 사실은 저한테 조금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부분도 말하자면 지금은 연대하기가 곤란하다. 이거는 곤란하고 안 곤란하고가 아니라 위헌정당으로 판결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야권 연대도 그때 가서 국민들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네. 그런 것도 또한 올드보이들의 방법 아닙니까? 야당이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공학이지 큰 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결과를 지금도 도전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분명한 보이는 박원순 시장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다음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 김부겸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참 미묘하고 궁금합니다. 여기 뭐 차게 대선 주자 지지도까지도 좀 나오긴 했는데 자, 그러면 2014년도 이 김종래 정치 내시경을 좀 마감을 하면서 올해 좀 키워드, 뭐 사회 지도층의 잔혹사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올해 세월호가 가장 큰 사건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소위 비선 라인들의 문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 누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원인, 근인, 수사 뭐 할 거 없이 전부가 소위 사회적 엘리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도층들, 지도층이라는 용어가 과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는 역시 일부이지만은 그래도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라고 했습니다만은 대충 잔혹사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성범죄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이 사회지도청 일부에 항상 일부입니다. 일부에는 이 성범죄가 바이러스처럼 퍼져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제주지검장도 그러셨죠. 그러네요. 전직 검찰총장도 하여튼 논란에 휘말렸죠. 지난해에는 또 법무차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또 군 장성들도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도 그랬죠. 이상하게
사회 지도층의 일부들이 다른 범죄도 아니고 주로 그 성범죄 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말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전방위로 퍼져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더 드러난 효과도 있을까요? 그렇겠죠. 네. 참 이 사회 지도층이 그러니까 더 황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전체적으로 다 사회 지층의 잔혹사와는 이 지나친 스펙 경쟁 때문에 이 정신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오직 그 경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허한 것이 나중에 그 부작용이 나이 들어서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검찰이니 뭐 하여튼 뭐 판사니 군 장성들이니 성삼당 한다면서 또 성희롱을 하는 사단장도 있고 말이죠. 네. 젊었을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나이 들었다고 뭐 맞아요. 바뀌었겠어요. 사회 투명해지면서 그제서야 드러난 것 같아요. 대학 교수가 또 그런 참 그런 기발한 그런 걸 이제 성범죄가 왜 일어나를 분석해서 예방할 통계를 내든지 할 교수가 그렇죠. 바로 그런 성범죄를 하고 있으니. 그러네요, 진짜. 자, 두 번째 그러면 사회 지도층 잔혹사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유체이탈 증후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체이탈이라는 게 이게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좀 소위 속된 말로 하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컨대 최근에 그 야당 비대위원장께서는 자기 처남이 재벌항공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측근이 가서 했다. 그래 8년 동안이니까 8억을 받은 걸 몰랐다. 저 발언이 약간 그 유체이탈적인 것이 아닌가. 또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결국 사과는 하긴 하셨죠. 또 했고 또 하나는 너무 덩치가 크신데. 그 땅콩 부사장은 처음에 설명하기는 승무원들이 근무를 잘못해서 간부 차원에서 주의를 준 거다. 야, 그래서 비행기가 되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또 제주지검장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왜 신분을 숨겼냐니까 검경 간의 수사권 싸움 때문에 내가 그래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하네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 유태이탈적. 그런데 그거를 가장 누구보다도 하지 말라고 하고 솔선수범해야 될 정도를 걸어가야 될 일부 지도층이 하기 때문에 더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다고밖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나. 그 다음은 뭐 어떤 또 하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마피아 신드롬입니다. 이제 마피아까지 나오네요. 이제 보십시오. 마피아 사전을 만들어야 될 수준이에요. 모피아, 관피아, 해피아, 무슨 군피아, 원피아, 칼피아도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는 이제 칼피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칼피아. 대한항공피아. 이 칼피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세냐면 건교부 장관이 우리 조사는 엄정하게 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조사관이 여기에 담당 상무한테는 일일 보고하듯이 해서 부사장한테까지는 보고되고 있는데 이 건교부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야 될 만큼 이런 엄청난 마피아였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건교부 장관은 완전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럼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지 남을 징계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자기네들끼리는 마피아를 하면서 남 마피아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저도 뭐 특정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누가 야, 걔 잘 알아? 말 좀 잘해주라. 뭐 좀 부탁 좀 올라간다. 이건 분명히 마피아 의식이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는 우리 얘기는 안 하고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대학교가 그러면 저건 마피아끼리 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느님이 보시면은 조물주가 보시면 전부가 마피아로 전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마피아 있지. 특정 지역에, 특정 고등학교에, 특정 직종에, 군대도 특대 갔다 오고 하면은 한 열 몇 개의 마피아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전부 신드롬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처에 있어요. 앞으로는 이거 별의별 마피아가 다 나올 거예요. 제발 이런 마피아는 연구 마피아. 우리의 신기술을 만들기 위한 마피아, 달나라의 사람을 착륙시키는 우리만의 기술을 위한 마피아, 이런 마피아가 있으면 좋은데 대체로 이권, 인사, 이런 거와 관련된 마피아이기 때문에 또
사회지도청 일부지만 잔혹사가 될 수밖에 그리고 없다. 마피아가 비리에다가 사고, 대형 사고로 다 이어지는 하나의 그리고 근본적인 하고 나면 또 원인이었잖아요. 막아주고 맞아요. 뭐 세피아, 네. 별 마피아가 다 나올 겁니다. 이제는 또 뭐 하여튼 뭐 이제 코미디 같은 마피아들이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네 번째. 자, 사회지도청 잔혹사 네 번째 패밀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것도 이게 뭔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네. 이 가족 가치라는 거는 정말 조물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너무나 성스러운 이성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와는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다. 네. 뭐 한때는 뭐 재벌 총수가 자기 아들 때렸다고 강목으로 뭐 누구를 때리기 시작을 하더니 네. 지금은 뭐 그 땅콩 그분도 계시지만 그분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손해보험인가는 두 아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아들 둘이 또 감옥을 간다든가 뭐 부정학교에 입학을 하고 네. 군대에 뭘 어떻게 하고 뭐 혼숙감을 어떻게 하고 하는 전부가 이 패밀리들이 전부가 이렇게 이 부호, 과부, 아까 네. 국제시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분들인데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패밀리들이 2세, 3세, 4세들이 국제시장 같은 영화라도 가슴에 정말 메모를 한번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네. 알아야 되는데 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 남자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분들이 그렇게 잘할 여건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들이 더 좀 교육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일그러진 모성애, 삐뚤어진 모성애가 나오면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로만 생각이 되니까 무슨 탈선을 하더라도 이렇게 눈 감아준다든가 네. 말리하지 못하면 네. 이런 상태가 안 좋은 2세, 3세, 4세들이 나오지 않는가. 네. 이 패밀리에 이런 분들일수록 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한 분일수록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웃도 배려하고 네.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어떤 잔혹사들도 네. 사회지도청에 이거는 했는지. 그래서 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 도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돈 없고 힘없는 이 백성들보다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대치하고 유체 이탈을 하지 않고 마피아를 부수고 패밀리를 본 모습으로 갖다 놓는 네. 이렇게 돼야지 이 정말로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다가는 사회지통 일부가 영적 침해에 걸리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지. 네. 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이런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는 빼고 네. 남에 대해만 얘기하면 전원이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의 맨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기도 한데 뭐 내년에 뭔가 첫 번째 과제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꼽아주신다면 마지막으로요. 글쎄 이건 뭐 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지도층들이 정말 대우각성을 해서 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재벌 총수는 직원들에게 검찰은 검찰대로 뭔가 전부가 이 새로운 저기를 해서 가는 것이 해야지 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반성은 누구보다도 지도청 일부가 해야 되겠죠. 네. 뭐 하여튼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